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 제가 일단은 배우러 가는 건 확정이 났어요. 다음 주에 확정이 났는데 이제 어떤 거를 배우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뭐 제7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일곱 번째 언어라고 보기 얘도 너무 애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그런 언어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배우게 될 장소와 학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곳을 비하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무언가 배울 때 누군가에게 만약에 배운다면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는 거,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유명한 학원을 어느 정도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검색과 이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봤고요. 그 결과로 저는 강남에 있는 비트교육센터라는 곳을 찾아서 이제 그곳을 지원해서 붙게 됐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선발이 돼서 이제 그곳에서 다음 주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과목이었는데 무료로 전부 받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직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트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전략 직종 그 관련한 과목은 빅데이터 관련한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이라는 걸 저는 하는데 그거랑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물론 두 개 다 어렵지만 아무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는 빅데이터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과목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배워갈 거다라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빅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빅데이터 관련한 것들을 전부 다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저는 좋게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AWS 같은 아마존 웹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형대 수학이 일단 나왔더라고요. 제가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할 때 선형대 수학을 F를 받았어갖고 보자마자 무섭더라고요. 일단 아직 모르죠. 뭐 제가 제대로 선택을 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공부를 해봐야 아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거를 보고 제가 간 건 아니에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용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머신러닝이나 뭐 AI 분야 같은 곳에서도 엔지니어링 쪽에서 제대로 된 분야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빅데이터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값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학원에서 많은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만약 제가 시간을 더 충분히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강남의 그쪽으로 비트교육센터로 선택을 했고요. 빅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보고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적으로 이제 이런 국가 전략 직종이나 아니면 내가 국비 지원으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찾아보시고요. 저는 해외에 워낙에 오래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직업을 가졌던 그런 게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바로 신청을 하자마자 승낙이 돼서 굉장히 빨리 받았고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예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개념으로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선택을 해서 뭔가를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사 분에게 내가 정말로 이거를 원한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학원 쪽과 이제 교류가 이어져서 뭐 이렇게 수강 신청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을 하면서 상담사분과 상담을 진행을 한 3주 정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과정이에요. 근데 6개월 과정을 들었을 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만 만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한 달에 지원금이 나오는데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11만 한 8천 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한 2, 3주 정도 기간을 갖고 대신 그 안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상담을 하면 되고요. 뭐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 27만 원인가요? 28만 원 정도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총 받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과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있을지 없을지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거든요. 지각을 하게 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런 정도 약간의 보상이 또 주어지니까 저는 당연한 것을 더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좀 여담을 하자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면 사실 무난하게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경험이지 경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후회하더라도 이거를 공부한 걸 후회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한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 지금이 아니라면 코로나의 그런 여파 때문에 이제 취업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되었건 이거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요.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어려울 거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아주 조금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6개월을 해볼 생각입니다. 6개월간 제가 영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열심히는 올려볼 건데 따라가기에도 진도를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이제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만약에 그걸 하면서도 제가 괜찮다면 다른 영상에 관한 것들도 찍어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욕심이 많지만 지금은 욕심을 조금 부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또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데 아직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최대한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앞으로의 수업들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